안녕하세요. 오늘은 4988.io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 조금 더 큰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 지금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동차는 더 빨라질 것이다. 휴대폰은 더 좋아질 것이다. AI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쇼핑은 더 편해질 것이다. 결제는 더 빨라질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술은 실제로 더 빨라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미래는 늘 그런 방식으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더 좋은 현재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는 자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차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의 이동수단을 상상할 때 더 빠른 말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는 더 빠른 말이 아니라 자동차였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의 사람들은 더 선명한 필름, 더 좋은 렌즈, 더 좋은 현상 기술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카메라였습니다. 방송국 중심의 시대에는 미래의 미디어를 더 큰 방송국, 더 많은 채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는 방 안에서 혼자 영상을 찍는 유튜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래를 제대로 상상하고 있을까요?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혹시 과거의 언어로 미래를 이해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는 왜 항상 예상과 다르게 오는가?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역할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오늘 우리는 프로게이머, 인플루언서, 그리고 라이프 매니저라는 흐름을 통해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미래는 더 발전한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새로운 기준의 등장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상상할 때 대부분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 지금 있는 것이 조금 더 빨라지는 모습, 지금 있는 것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상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인들은 미래의 시장을 이렇게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매장, 더 많은 손님, 더 빠른 운송, 더 좋은 진열, 더 넓은 창고. 물론 그런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상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장에 가지 않아도 상품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상품은 진열대가 아니라 검색창과 알고리즘 속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단순히 더 큰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매장이 없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세계였습니다.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의 신문사는 더 빠른 인쇄, 더 많은 투수, 더 넓은 배포망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종이신문의 업그레이드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가 등장했고, SNS가 등장했고, 개인이 직접 뉴스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보의 권위는 신문사와 방송국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특징입니다. 미래는 기존의 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기준 자체를 바꾸며 옵니다. 노비였던 것이 직업이 되고, 사생활이었던 것이 콘텐츠가 되고, 소비였던 것이 데이터가 되고, 포인트였던 것이 디지털 자산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해하려면 기술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앞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앞으로 낡은 생각이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미래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것은 무엇인가? 이, 이 질문을 가지고 첫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로게이머입니다. 1990년대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쓸 것입니다. 게임 경기는 경기장에 관중을 모으고 전 세계로 중계되고, 선수들은 팬덤과 스폰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식으로는 게임은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임은 놀이였습니다. 취미였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락.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e스포츠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프로게이머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보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게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새로운 직업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에서만 태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동 방식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혼자 하는 것에서 함께 보고, 응원하고, 비교하고, 해설하고, 팬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게임은 놀이를 넘어 산업이 되었습니다. 게임 실력은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대중이 보고 싶어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미래의 직업은 기존 사회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능력은 한때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계기술, 커뮤니티, 팬덤, 글로벌 연결과 만나면서 그 능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닌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생태계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비슷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직업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개인의 취미나 일상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두 번째 사례로 이어집니다. 인플루언서입니다. 2000년대 초반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찍어 올릴 것입니다. 먹는 장면, 여행하는 장면, 쇼핑하는 장면, 화장하는 장면, 심지어 집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상 공유만으로 기업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남의 일상을 봐야 하지? 왜 누가 밥 먹는 모습을 보지? 왜 누가 옷을 입어보는 장면을 신뢰하지? 왜 평범한 사람이 광고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지?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유튜버를 봅니다.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틱톡을 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봅니다. 리뷰를 봅니다. 브이로그를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기업의 공식 광고보다 개인의 경험과 추천을 더 신뢰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카메라가 좋아졌기 때문에 탄생한 직업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일상은 더 이상 단순한 사생활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취향,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생활 방식, 누군가의 사용 경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일상은 콘텐츠가 되었고 관심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영향력을 갖기 위해 방송국에 나와야 했습니다. 신문에 실려야 했습니다. 대기업 광고를 해야 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 이후에는 개인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히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취향을 믿고 그 사람의 선택을 참고하고 그 사람이 소개하는 상품이나 장소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인플루언서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미래의 직업은 기술보다 신뢰의 이동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관의 말만 믿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광고만 믿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설명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믿습니다.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 먼저 경험한 사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꾸준히 선택을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보는 시대가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관심과 신뢰가 경제가 되는 시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는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만들까요? 이 질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입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창조적 파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로운 혁신은 기존 산업을 조금 보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낡은 방식을 무너뜨리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낡은 방식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새로운 가치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필름 카메라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여행을 가면 사람들은 필름을 아껴가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비용이었고 사진을 찍은 뒤에는 현상소에 맡겨야 했고 며칠 뒤에야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신중하게 남기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카메라 회사들은 더 좋은 필름, 더 좋은 렌즈, 더 좋은 카메라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단순히 더 좋은 필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고 곧 스마트폰 카메라가 모든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더 이상 특별한 순간에만 찍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 사진을 찍고 길을 걷다가도 사진을 찍고 메모 대신 사진을 찍고 대화 대신 이미지를 보냅니다. 카메라는 제품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은 오랫동안 콘텐츠 생산의 중심이었습니다. 장비가 필요했고 스튜디오가 필요했고 편성표가 필요했고 송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방송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방이 스튜디오가 되었고 스마트폰 하나가 카메라가 되었고 개인의 경험과 취향이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송국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중심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유통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큰 매장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거리, 큰 간판, 넓은 진열대, 많은 재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유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에 매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발견하게 해주는가? 어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가? 누가 신뢰를 만들어주는가? 누가 상품의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진열대의 위치보다 검색 결과와 리뷰와 추천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창조적 파괴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존 산업을 없애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산업의 의미를 바꾸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게임은 놀이였지만 e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일상은 사생활이었지만 인플루언서 경제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기록이었지만 소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쇼핑은 매장의 일이었지만 플랫폼과 추천과 신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는 언제까지나 그저 돈을 쓰는 행위로만 남을까요? 포인트는 언제까지나 작은 할인 혜택으로만 남을까요?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단순 판매자로만 이해될까요? 어쩌면 이 영역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비는 지출에서 선택의 기록으로, 포인트는 혜택에서 디지털 가치의 입구로, 판매자는 상품을 파는 사람에서 사람과 상품, 지역과 세계, 실물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이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라이프 매니저라는 새로운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런 역할이 필요한지 더 깊게 봐야 합니다. 핵심은 정보 과잉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상품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제품이 믿을 만한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기회가 나에게 맞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큰 힘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고 검색 엔진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보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상품이 너무 많습니다. 리뷰가 너무 많습니다.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교육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선택지는 늘어났지만 선택은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까요?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까요? 어떤 브랜드가 진짜 좋은 브랜드일까요?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까요? 어떤 기회가 일시적인 유행이고 어떤 기회가 긴 흐름일까요? 어디에 참여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가 풍부해질수록 부족해지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인간의 주의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점은 오늘날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정보의 시대에는 정보를 찾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보를 걸러내고 맥락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으로 바꾸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매니저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정보는 많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넘쳐나는 정보와 상품과 기회 속에서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이프 매니저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매니저는 사람의 생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하는지,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가치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틀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합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게임은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게임은 경기, 중계, 팬덤, 산업이 되었습니다. 게임이 갑자기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게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일상은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일상은 콘텐츠가 되고 취향의 표현이 되고 영향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일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비를 돈이 빠져나가는 행위로 봤습니다. 결제하고 물건을 받고 사용하고 끝나는 것. 소비는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를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소비는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취향을 보여줍니다. 취향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반복된 선택은 신뢰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미래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소비는 내가 어떤 세계를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믿는지, 어떤 브랜드를 지지하는지, 어떤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지,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같은 소비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지출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자산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포인트는 작은 할인 혜택이었습니다. 조금 쌓이고 조금 쓰고 잊히는 것.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포인트는 사용자의 활동과 소비가 기록되는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단순히 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 연결되고 지갑과 연결되고 실사용 경제와 연결된다면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4988.IO와 GNK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소비를 지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선택의 기록으로 볼 것인가? 포인트를 혜택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가치의 입구로 볼 것인가? 판매자를 판매자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 가치를 연결하는 라이프 매니저로 볼 것인가? 미래는 여기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 매니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라는 말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을 소개하는 사람인가? 회원 가입을 안내하는 사람인가? 포인트 사용법을 알려주는 사람인가? 쇼핑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물론 그런 역할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매니저의 본질은 그보다 더 넓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좋은 상품,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방향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가치로 바꾸고 지역의 숨은 상품을 세상과 연결하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사이에서 신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가 단순한 지출로 끝나지 않도록 그 선택의 의미와 가치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상품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도 많고 나쁜 상품도 많고 비슷한 상품도 많고 과장된 상품도 많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훌륭한 상품도 많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상품을 믿을 수 있게 소개하는가? 누가 소비자에게 맞는 선택을 도와주는가? 누가 생산자의 진짜 가치를 발견해 주는가? 누가 지역의 숨은 가능성을 세상과 연결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서고, 지역과 세계 사이에 서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사이에 서고, 포인트와 자산 사이에 서고, 정보와 판단 사이에 섭니다. 그는 단순한 중개자가 아닙니다. 신뢰의 번역자입니다. 가치의 발견자입니다. 선택의 안내자입니다. 연결의 설계자입니다. 이 역할은 앞서 이야기한 프로게이머와 인플루언서의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보는 시대가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관심과 신뢰가 경제가 되는 시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프 매니저는 선택 과잉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만들 수 있는 역할입니다. 정보는 많지만 믿기 어렵고, 상품은 많지만 고르기 어렵고, 기회는 많지만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디지털 자산은 등장했지만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보를 사람의 삶과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라이프 매니저는 인간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AI가 많은 정보를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 신뢰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는가? 이 사람이 과장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선택을 도와주는가? 이 사람이 단기 이익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미래의 라이프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 지식만이 아닙니다. 정직입니다. 신뢰입니다. 관계입니다.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정보가 넘칠수록 정직한 안내자는 더 희소해집니다. 상품이 많아질수록 믿을 수 있는 추천은 더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경제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이프 매니저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라이프 매니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합니다.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줄입니다.
좋은 상품을 발견하고 그 상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전달합니다. 둘째, 라이프맨. 저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합니다. 지역에는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좋은 농산물, 좋은 생활용품, 좋은 기술, 좋은 서비스, 좋은 이야기를 가진 브랜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좋은 가치는 때로는 지역 안에 머무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연결되지 않아서, 디지털화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 넓은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라이프 매니저는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실제 상품을 사고, 먹고, 입고, 사용하고, 경험합니다. 경제의 출발점은 여전히 생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포인트, 지갑, 디지털 자산, 온라인 결제, 글로벌 송금, 블록체인 기반 기록과 연결. 이 모든 것은 점점 더 생활 경제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아직 어렵고 낯설다는 것입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이 복잡한 변화를 생활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을 기술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소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포인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사람의 삶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라이프 매니저는 소비와 자산을 연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무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의 자산입니다. 나의 선택이 기록되는 것, 나의 참여가 남는 것, 나의 신뢰가 쌓이는 것, 나의 소비가 관계와 혜택과 기회로 연결되는 것, 이것도 미래에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비는 사라졌습니다. 결제하고 상품을 받고 사용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비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 어떤 브랜드를 지지했는지, 어떤 지역의 가치를 발견했는지, 어떤 사람과 연결되었는지, 어떤 생태계에 참여했는지. 이 기록들이 쌓이면 소비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 이력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이력은 미래의 신뢰, 혜택, 권리, 참여, 자산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4988.io와 GNK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4988.io는 소비의 가치를 믿습니다.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소비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취향을 보여줍니다. 취향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연결은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소비합니다. 먹고, 입고, 사용하고, 선물하고, 추천하고, 경험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기존 소비 구조에서는 이 많은 선택들이 너무 쉽게 사라졌습니다. 결제하고 끝, 배송받고 끝, 영수증으로 끝, 포인트 조금 받고 끝. 하지만 4988.io가 바라보는 미래는 다릅니다. 소비가 기록되고 포인트가 연결되고 GNK 디지털 월렛을 통해 디지털 가치와 이어지고 그 흐름이 실생활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면 소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GNK는 단순한 지갑이 아닙니다. GNK는 실물 소비와 디지털 가치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소비의 흐름이 포인트와 연결되고 디지털 자산과 연결되고 결제와 송금과 활용의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은 단순한 기술 설명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소비가 생활 경제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라이프 매니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는 아직 낯설기 때문입니다. 포인트가 왜 중요한지, 디지털 지갑이 왜 필요한지,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비가 어떻게 자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라이프 매니저입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4988.io 안에서 단순히 회원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소비의 가치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사람입니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선택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생산자와 소상공인의 가치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숨은 가능성을 세상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사이에 신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4988.io가 바라보는 라이프 매니저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업은 기술의 이름이 아니라 시대가 가진 문제의 이름입니다. 먼 곳에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기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계사와 사무직이 필요했습니다.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기자와 방송인이 필요했습니다. 게임을 보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필요해졌습니다. 관심과 신뢰가 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품은 많은데 믿을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회는 많은데 나에게 맞는 기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는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렵습니다. 소비는 계속되는데 그 소비가 나에게 어떤 가치로 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의 이름이 어쩌면 라이프 매니저일 수 있습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미래에 갑자기 생겨난 낯선 단어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할입니다.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택 과잉의 시대에는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부족한 시대에는 정직한 연결자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기술을 생활로 번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비가 자산이 되는 시대에는 소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매니저는 단순한 직업 이름이 아닙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가 왜 예상과 다르게 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는 기존의 기준을 바꾸며 옵니다. 게임은 놀이에서 직업이 되었고, 일상은 사생활에서 영향력이 되었고, 사진은 기록에서 소통의 언어가 되었고, 소비는 지출에서 선택의 기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역할을 라이프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라이프 매니저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을 돕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 사이에서 신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소비가 단순한 지출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가치의 시작이 되도록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4988.io는 이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소비의 가치를 믿습니다. 소비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취향입니다. 취향은 연결을 만듭니다. 연결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기록되고 연결될 때 소비는 더 이상 사라지는 지출만이 아닙니다. 소비는 자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항상 낯선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프로게이머가 그랬고 인플루언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 시대에는 라이프 매니저라는 이름이 새로운 역할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중요해질 것인가? 어떤 선택이 가치가 될 것인가? 누가 사람과 가치를 연결할 것인가? 소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4988.io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는 끝이 아닙니다. 소비는 선택입니다. 선택은 연결입니다. 연결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매니저는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미래형 연결자입니다. 감사합니다.